요 얘기는 좀 무서운 얘기긴 한데, 왜냐면 한국을 지금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좀 어려운 얘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갖고는 왔는데 이거 얘기해도 될까? 이거는 잘 얘기해야 되는데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날 수 있거든. 이게 누구 맘대로 한국이 개입하냐. 지금 미국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이 이렇게 판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대만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를 봉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를 이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계시고 아주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것의 애초 시초 출발점이 어디냐 그러면은 대만 충돌 시에 왜 한국과 일본이 개입을 할까요? 라고 보셔야 되는데, 우리 얼마 전에 윤통 어디 다녀왔어요? 그리고는 일본의 총리가 어디 다녀왔어요? 묘한 곳 갔다 왔잖아. 거기 가서 탈중국 외치고 왔잖아. 그게 뭐야? 나토. 한국 명칭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그러니까 생각해봐. 나토라고 해가지고 나토가 누구를 상대하기 위해서예요? 나토가 그 예전 바르샤바, 현 기준으로는 러시아를 상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떻게 하나의 협의체였는데, 바르샤바는 깨졌잖아. 소련 날아가면서. 러시아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전히 나토는 살아있고요. 이 상황에서 실제로 러시아가 나토는 아니지만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대서양 조약기구 입장에서는 무엇을 생각을 하게 될까요?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치고 러시아가 영역을 확장하는 이 배경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토의 중심축은 결국에는 영국, 독일, 미국 이런 국가들이 될 텐데, 그럼 얘네들이 생각할 때 이번 나토에서 발언이 또 하나 나온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나토가 실제로 이런 발언을 했죠. 무엇? 나토가 중국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죠. 네, 나토 가서 왜 중국을 자극을 하냐. 그리고 지금 여기 있네. 12년 만에 전략 개념을 갱신했다. 요게 제일 중요한 거지.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볍게 볼 만한 얘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실제 나토에서 이번에 중국 얘기를 꺼냈습니다. 러시아를 전략적 파트너에서 중대한 위협으로 이제 설정을 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동네 얘기가 나오는데, 인도 태평양의 상황이 어디를 위협하냐? 유럽과 대서양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안보라는 개념이 뭐예요? 반도체일 수도 있고요, 소재일 수도 있고요, 부품일 수도 있고요, 곡물일 수도 있고요, 원자재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나토가 혹은 유럽에서, 미국에서 원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러시아를 견제하는, 덤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러시아 뒤에 중국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그리고는 러시아도 이게 견제를 하고 중국도 견제하는 이 과정에서 누가 필요해? 그래서 불렀죠. 나토 플러스 한국과 일본. 전 세계 지도를 딱 놓고 보면은 이게 되게 웃깁니다. 세계 지도를 놓고 봅시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나토라고 하는 친구들의 지정학적 움직임을 놓고 보시면은 얘네들이 여기 있는 국가들이죠. 대서양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기준으로는 지도를 이렇게 태평양을 기준으로 지도를 그립니다. 근데 이 지도 말고 다르게 그리는, 요 지도를 놓고 보시면은 아시아 입장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것과 그 다음에는 이제 유럽 기준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극동지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극동지역. 근데 이 극동지역이라는 이유는, 극동지역이라는 표현 자체가 뭡니까? 유럽을 기준으로 최동쪽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볼 때 나토의 위치, 이거는 좀 그림은 다른 그림이긴 하지만 나토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죠. 대서양, 특히 북대서양을 이렇게 있는 거, 이게 나토라고. 우크라이나는 빼야지. 우크라이나 빼고, 네. 요렇게. 요게 나토라는 소리거든. 누굴 상대하기 위해서. 요렇게 상대하는 게 지금 이게 나토입니다. 근데 지도를 다시 유럽 중심의 지도 말고, 미국 중심의 지도 말고, 태평양 중심의 지도를 열어보면은, 나토가 지금 요렇게가 나토예요. 그리고 나토에는 이렇게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포함되어 있는 이 나토를 어디까지 확장을 해? 지금 이번에 우리 한국과 일본 불렀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태평양을 지나서 한국과 일본을 요렇게 넣으면은, 그러면 이제 나토가 노스 애틀란틱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에 뭡니까? 퍼시픽 오션. 포나토? 포나토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아니면 나포토? 이래도 될 거고, 아니면은 NPATO? 이렇게 불러도 될 거예요. 아니면 PNA, PANTO? 판토? 호주는 안 들어가냐? 호주도 들어갈 수 있죠. 왜냐면 우방이니까. 지금 실제로 보시면은 캐나다랑 미국이랑 영국이랑 호주랑 해가지고 지네들끼리 또 맺었잖아. 이게 지금 소위 지네들끼리 맺은 안보 동맹, 정보 공유 동맹.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치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치포는 누구? 미국과 일본과 한국과
대만 이 치포 동맹이죠. 지금 여기다가 나토에도 한국과 일본을 넣겠다. 뭔 소리예요? 계속 편가르기 하는 거야. 편가르기 지금. 계속해서 편가르기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지금 러시아의 팽창, 중국의 확장 여기를 딱 잘라가지고 너네 깝치지 마세요라고 하려고 하는 거고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이번에 어디로 갔느냐? 이란으로 갔죠. 왜? 이란은 미국의 규제를 받고 있고 이란은 엄청난 에너지를 들고 있지만 수출을 제대로 못하는 곳이고 실제로 올해 초에 발생했던 작년 말에 발생했던 일은 뭐냐? 이란에 있는 혁명수비대의 대장이 미국에 의해서 사살되는 일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란도 미국을 좋게는 생각을 못하는 거고 지금 바이든이 사우디를 가서 딱 발언한 게 있죠. 이 중동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미국이 지금 조금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 인정했습니다. 셰일에 대해서 우리가 셰일을 개발을 하면서 중동에 우리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너희들이 지금 우리에 대해서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중동 지역의 영향력을 잃을 생각이 없다. 우린 여기서 여전히 너네들의 파트너십을 맺을 것이고 여기에 중국이 들어오고 러시아가 들어오고 그리고는 이란이 오는 것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는 허가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죠.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과 이란을 새로운 악의 축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북한 보고 악의 축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란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사우디가 가지고 딱 밝힌 게 이 세 국가를 찍어서 악의 축이다라고 표현을 했지. 여기는 전쟁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인권의 문제가 있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핵 문제가 있다. 셋 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로 봤을 때 착한 국가가 아니다라고 찍고 있는 거지. 이런 편가르기를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 이유는 뭐냐? 중국이 커가는 것에 대한 미국의 부담감, 유럽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는 러시아에 대해서 견제. 이란은 솔직히 그냥 이게 정치적으로 꼬여가지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지금 요렇게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이 상황에서 나토라는 게 뭐 오펙 같은 경우에도 오펙에서 오펙 플러스 러시아 넣고 이렇게 개념이 있듯이 나토에도 지리적으로 아주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을 넣는다. 그리고는 대만, 그리고는 뭐 동남아시아, 그리고 오세아니아까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만약에 요렇게 지금 여기다가 우리 또 올 초에 얘기 많이 나왔던 거 있잖아요. 인도까지 넣어가지고 그 무슨 요새 뭐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게 요거 호주 태평양 해가지고 얘기 나왔잖아 이거. 그 쿼드 그치 쿼드. 야 이름이 너무 많아 요즘. 지금 쿼드도 있습니다. 쿼드에 들어간 친구들이 누구냐? 일본이랑 인도랑 호주랑 미국이 또 쿼드죠. 따야씨. 쿼드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한국 너네 쿼드 플러스에 들어올 생각 없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뭡니까? 치포가 됐든 쿼드가 됐든 나토 플러스가 됐든 아니면은 그 파나토가 됐든 판토가 됐든 아니면은 뭐 파이브 아이즈라고 하는 안보 동맹 이런 것도 계속 나왔고 이런 것들을 지금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 미국의 정치권에서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다라는 것 자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네랑 같은 동아리에 속해 있다라는 이 자체만 놓고도 계속 압박을 하는 거지. 누구를 압박해? 회원국들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거고 상대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글로벌의 움직임의 한 축이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 중국, 이란 여기를 견제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가 땅덩어리가 지금 그냥 딱 펼쳐놓고 봐도 미국, 캐나다를 합친 것만큼 넓어요. 그럼 여기는 어디로 다 통할 수 있어? 아프리카로도 통할 수 있고 유럽으로도 통할 수 있고 아시아로도 통할 수 있는 요런 길이죠. 이거 심하게 보면은 싱가포르 통해가지고 요렇게 가가지고 배만 건너면은 동남아시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중심을 유럽인들은 여기가 지들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인들은 여기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지도를 놓고 봤을 때 가장 뭔가 그 풍부한 자원과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곳으로 다 이어질 수 있는 요충지는 어디? 아시아와 중동 여기거든. 중국에서부터 러시아, 이란 이 동네가 가장 풍요로운 곳이고 문명의 발상지로 놓고 보시더라도 중국에서 문명의 황하 문명, 인도에서 인더스 문명, 그리고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 세계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것들이 놓여 있는 곳도 보시면은 다 이 동네입니다. 이집트가 됐든 메소포타미아가 됐든 인더스가 됐든 황하가 됐든 다 요 동네라고. 그러면 이런 관점을 놓고 보실 때 우리나라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 지금 재계에서도 이런 얘기 나옵니다. 실제로 헤드라인에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탈중국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중국 시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재계권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윤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 정도의 표현이 되냐 그러면은 지금 미국은 대놓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디? 만약에 중국과 대만이 너희들끼리 충돌이 일어나면 누가 개입을 해? 한국과 일본이 개입하게 될 것이다. 어디? 대만 편에 붙어서. 나눈 거지. 미국 중심적인 표현으로서. 그러니까 미국 중심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대만과 한국
중국과 일본은 내 따까리다라는 표현이야 지금.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밖에서 발언했는데 너네가 불만을 표해, 혹은 이런 발언을 한 거에 대해 가지고 반대되는 이런 의견을 제시해. 그러면 너거 대만 공격받으면 공격 안 할 거야? 라고 되묻는 거지. 너네 중국 편이야? 라고 되묻는 거거든요. 이게 글로벌 증시 혹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절대 좋은 영향은 아니에요. 이런 식의 표현 자체가 말 그대로 우리랑 협의를 하고 말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가서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 나올 정도면은 이거는 조금 더 심각한 거죠. 우리나라 탈중국 외칠 때 일본은 뭐라 했냐? 일본은 이미 중국 돼가지고 지랄지랄하니까 일본의 아베 총리 그 사고 터졌을 때 중국 정부는 실제로 뭐 했습니까? 미국은 실제로 뭐 대사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때 옐런 재무장관이 아마 일본에 있었을 거예요. 실제 찾아갔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본 대사관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가지고 조문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일본 대사관에 시진핑 대리가 와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고 갔어요. 이미 중국 입장에서 일본은 그냥 통제불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한국이 어쩌다 한국은 뭔가 이게 그동안은 이게 서로 중간에서 이렇게 줄다리기 하면서 중국이 막 이래도 오케이 아이 그 미국 알잖아. 미국이 이래도 오케이 우리 중국 없으면 죽어 알잖아. 이러면서 중간에서 이렇게 중립을 지켜왔었는데 지금 슬슬 어떻게 보면 이 중립을 못 지키는, 그러니까 외력에 의해서 중립을 못 지키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조금은 노선에 대한 강요가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고, 치포에 대해서도 지금 실제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치포 동맹에 대해서 한국 너거들 8월 말까지 결정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과 대만은 이미 오케이 한 거지. 딱 그건 거야. 야, 너 그 가운데 딱 껴있는 거 알겠는데 자꾸 너가 좀 뜨뜨미지게 나오니까 8월 말까지 답 안 주면은 이거 그 좀 곤란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협박하는 거거든요. 미국도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기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선택할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미국이 계속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우리는 들어가는데, 중국 알지? 우리가 너네랑 끊겠다는 건 아니야 라고 계속 가야 돼요. 지금 그 수밖에 없습니다. 동남아도 중국 영향력이 개세지 않냐? 앞으로 동남아가 격전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원래 동남아 경제는 누가 쥐고 있었습니까? 일본이 쥐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2차 대전 때 이 동네에 진출해가지고 깔아놨던 것들이 되게 많거든. 지금 우리 태국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여러 군데 여행을 가보시면은 일본차가 대부분이고요. 인도네시아 가보셔도 일본의 문화, 일본어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통해요. 근데 일본은 바다를 건너가야 돼.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일본은 실제로 여기 공장이 있고요. 일자리가 일본의 자본에 의해서 돌아간다라는 부분이 많지만 실제로 정부 인프라는 중국이 가서 많이 깔아주고 있지. 왜? 중국은 육로로 갈 수 있거든. 한국과 일본은 동남아시아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낮아요. 실제로 지금 동남아시아에 대해 가지고 중국과 인도가 싸우고 있지. 영향력 싸움은. 왜냐면 우리가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보더라도 국가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슬람이죠. 힌두교도 맞지만 힌두교는 결국 이렇게 쓱쓱쓱 이슬람과 힌두교가 이제 반반으로 논아먹고 있거든. 그리고는 파키스탄 같은 경우도 이슬람 국가고요. 인도 내에서도 박해는 받고 있지만 이슬람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가보면은 실제로 말레이시아 같은 데 가보면은 인도인들이 많이 넘어와서 생활하고 있어요. 화교인도 많고. 실제 동남아시아는 지금 우리나라가 가서 영향력을 뭐 높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 개소리로 생각을 하고, 실제 가보면은 중국과 인도의 전쟁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를 양분, 반분 하려고 하는 거고, 동남아시아에서 인도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반중국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축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쿼드에 들어와라 물론 인도도 지금 러시아랑 연계성이 없냐? 개연성이 있어요. 여기도 개연성이 있어. 싸우고는 있는데 중국이랑도 개연성은 있어. 싸우고는 있지만 인도 정도 되면은 미국 말 안 들어도 되거든. 인도 정도 되면은 인구가 많고 본인들의 자산이 많고 이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죠. 중국이 각을 세울 수 있는 이유, 러시아가 각을 세울 수 있는 이유, 호주가 중국이랑 각을 세울 수 있는 이유,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각 국가의 땅덩어리 크기에 맞게 비례해서 만들어진 그 지도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인구가 많고 땅이 넓고 깔고 앉아있는 게 많거든. 인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사우디도 보시면 마찬가지잖아. 본인들이 깔고 앉아있는 게 많아. 그러니까 미국이 와도 바이든아 왔냐 이러는 건데, 우리는 아이고 오셨습니까 바이든 형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데에서는 우리가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외교적으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와 있다라는 거,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진짜 기분이 나쁜 게 맞거든요. 정말 기분이 나쁜데 어쩌겠어. 우리가 깔고 앉아 있는 게 없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그 막 엄청 잘 사는 금수저 아닌데 금수저들끼리 막 싸우면서 야야야 니 내 말 맞다고 생각하지 맞지 이러는데, 예 형 이러는데 어쩌서 야 저거 저 새끼 야 내가 니한테 얼마나 많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는데 니 제 편이야 그러면 아니에요 왜 그래요 형 이런 느낌이거든. 야 약간 나갔다. 아이씨. 어쨌든 뭐 그렇고, 우리나라는 또 혹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이라고. 네. 우리 형제 국가인데 약간 그 미친놈. 그죠? 그 분노 조절 장애 친구가 그 우리 형제로 또 하나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 짐덩어리고 그런 상황인데,
한국과 일본이 대만이 충돌하면 개입을 할 것이다라는 저런 발언을 우리가 가볍게 보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생각하는 그림은 뭐냐 그러면은 정말로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중국을 뭉개고 싶어 하는 거고, 대한민국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가 박살이 날 거다라는 거. 분명히 미국이 그거를 모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동맹국가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친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을 사지로 내볼 수 있는 놈들이에요. 미국 놈들이.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완전히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렇다고 미국 말을 안 따르면은 우리나라가 또 굶어 죽는 게 마찬가지야. 와, 우리나라 진짜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한국의 정치를 어렵게 만들고, 한국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한국의 투자도 어렵게 만들다 라는 정도는 기억을 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풍선은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네. 자세히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 대만이 공격을 받으면 한국이 전쟁에 참가한다? 이게 무슨 소리요?